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오르면서 경기 인천의 전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전세 수요가 싼 전세를 찾아 외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층수나 높이 제한을 받아온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종 전용 주거의 경우 층수와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3만 8천 가구가 집들이할 전망입니다. 둔촌 주공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입주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지난해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보다 13,000 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변의 말실수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바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격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인데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또 한 번 쓰고 나면 돌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것들일 텐데요. 말실수야 말을 좀 줄이면 된다고 하지만 돈과 관련된 실수는 한 번 저지르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돈도 말처럼 쓰지 않고 그냥 모아두고 담아만 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도 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부동산으로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 하면 그 언제보다도 좀 봄이 가까이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빠르게 좀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하러 나오는 길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해서 일교차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뭐 감기 조심하시고 뭐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위가 좀 가셨다 싶으니까 이제 다시 또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하고도 좀 날씨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좀 안 좋은 게 지나갔다 하면 또 다시 악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들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봄은 느긋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용산구 네. 도원 삼성 레미안에 거주하고 네,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듐 레이크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네. 시티 프라듐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는 용산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고 투자 목적으로 일산의 한류월드에 있는 시티 프라디움 레이크 오피스텔을 매수하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그럼 전세를 주고 계실까요? 네네. 전세 주고 갭 투자를 해놓으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쯤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두 개의 부동산 계획 세워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2020년.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여기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하시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사는 데는 어떠세요? 사는 데. 아, 입지는 괜찮은데 네. 이제 이게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네. 그게 이제 좀 새 아파트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거는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용적률 1458세대네요. 그죠? 네네네. 세대 수도 굉장히 크고 2001년에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만 20년이 올해가 지금 24년이니까 만 23년이 이제 됐네요. 네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한 5, 6년 뒤면 이제 재건축 소리가 나올 거고 네. 용적률을 보니까 290% 가까이 되네요. 뭐 300% 가까이 눌려서 다 받았네요, 거의.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적은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평형대도 골고루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시청자님 궁금하시는 건 도원 삼성 레미안의 그러면 전망이 어떨까? 네네.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네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집이니까 좋을 것 같으셔? 아, 이게 저희가 지금 네,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네, 지금은 잠시 이제 좀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네, 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새 아파트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자체가 뭐냐면 장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롭고 바뀌었어. 뭐 리모델링을 한다. 뭐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면 당연히 재건축인데 그렇지 않고 리모델링이라도 우리는 추진을 해서 새 아파트로 하자라고 하는 소리는 네. 이 정도의 입지에 새 아파트로 아파트만 바뀐다고 해도 이 가치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한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확신이 그 주민들끼리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되게 입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 뭐 평수를 몇 평 갖고 있냐 이러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용산, 자, 한번 질문을 해볼게. 너무 쉬운 답변일 수도 있을 텐데 생각 오래 하지 말고 바로 답변 주세요. 용산의 가치는 현재에 있다,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을 것 같은데. 미래. 미래. 용산은 당연히 미래야, 미래. 네. 예,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네. 온통 단군 이래 최대 개발 그냥 계획들 호재들이 다 웬만한 것들이 용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벌써 몇 년입니까? 예전 뭐 세 번째 대통령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됐어. 용산이 막 천지개벽한다라는 소리가 이제 무르익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재건축 얘기 나올 때쯤 되면 용산 자체가 개발에 대해서 뭐 계획 지금 뭐 세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는데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나왔다라는 건 들어보셨죠? 네네. 자, 그렇다면 용산은 그냥 지금보다 지금은 약간 언덕배기에 뭐 역하고 그렇게 뭐 가깝다고 볼 수도 없고 네. 아직 뭐 용산의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전체적인 한강로라든가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용산의 가치가 가장 바닥인 거야. 미래의 가치에 비해서. 네. 그런 곳에 있어서 일단은 국제업무단지의 뭐 일자리로 인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일자리인데 그러면서 주변에 뭐 공원이고 개발이고 뭐 아파트 고급 주거단지로 다 변화를 할 텐데 이 용산의 국제업무단지가 메인이 될 텐데 이 메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뭐 마포와 거의 뭐 마포와 경계에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주거 벨트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제업무단지의 가장 근거리 쪽에. 네. 그것도 아파트 단지로. 그렇다고 보면 향후의 가치는 용산의 미래에 있는 가치를 충분히 느끼셔도 돼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 아파트예요. 지금 뭐 289%의 용적률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애둘러서 미리 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개발 계획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거거든요. 단계별로 우리 아파트 가격에 좋은 정보들만 계속 오는 거야. 나쁜 부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를 계속 누릴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이 제일 그냥 이런 상황이다. 앞으로 시간 지나면 더 나아질 거다. 전문가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 그냥 기억해 두시고 거주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계속요? 네? 계속? 계속이면 그냥 저 평생 안 보실 건 아니시잖아요. 아니, 일단 가까운 시일, 근시일 뭐 2, 3년 내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네. 어차피 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거를 뭐 2년 뒤에 매수를 할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내 집으로 마련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별한 게 없다고. 그냥 가져가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그렇다가도 또 궁금하면 이번에 뭐 총선 지나서 뭐 가을 이사철 되고 그러면 그때 또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그러면 또 말씀드리면 되지. 네. 네. 그리고 아까 일산 거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일산 거를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도원 삼성 레미안은 크게 뭐 사실은 크게 뭐 재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아파트였고요. 일산의 거는 힐스테이트하고 나란히 호수공원 이쪽으로 네. 레이크니까 네. 호수를 끼고 있겠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네. 킨텍스 그쪽으로 해갖고 힐스테이트하고 여기 프라디움하고 같이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얘는 초등학교를 다 끼고 있단 말이야. 네. 호수도 물론 끼고 있고. 이 근처 킨텍스의 초등학교 보셨어요? 네. 어디 쪽에 있죠? 그 킨텍스 CT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저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네, 바로. 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킨텍스가 앞으로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밀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지역이 앞으로 훨씬 더 이제 개발에 대한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킨텍스가 아니라 그 뭐죠? 테크노밸리라든가 뭐 방송밸리라든가 해서 네.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산업화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탁 시간을 정해서 언제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사실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네. 이쪽 지역이 개발이 돼서 일자리로 창출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은 해야 될 건데 네. 우리 한류 월드시티 프라디움 레이크가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네네. 오피스텔인데 48평짜리인데 불구하고 일단 오피스텔의 특징이 전용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그래도 84제곱미터가 나와서 방 3개짜리란 말이야. 네네. 그러면 얘는 수익률을 기반을 하는 오피스텔로 접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얘는 차익을 기대하는 아파트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얘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 대체 주택인 거지 무슨 네. 수익형으로 해갖고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네. 방도 3개짜리고 이 주변 네. 자체가 어차피 여기에 뭐 오피스텔은 이 앞쪽에 뭐 저 한화 쪽에 포레나 쪽으로 해갖고 그쪽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요는 이 자리는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는다고 해도 아파트로서 얘를 한번 그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는 당연히 입지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피스텔은 간단해요. 그냥 다운타운가에 그러니까 24시간 환하게 돌아가면서 사람들 그냥 그 들락달락 진입이 완만한 곳에 해가지고 임대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임대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매매 차익을 조금은 더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월세가 올라가야 분모가 되는 매매가들이 좀 올라가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적으로 그냥 번화한 데다가 하시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파트는 입지 분석이 좀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입지는 뭐 제가 이 시간 누누이 말했지만 뭐 일자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일자리는 장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교통은 뭐 GTX가 여기 이제 개통하게 되는 거야. 네. 생활 기반 시설은 뭐 킨텍스 쪽으로 가든 일산 뭐 저쪽 번화가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하고 그러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요 입지 중에서도 교통, 즉 GTX란 말이에요. 네. 이 GTX가 올 상반기에 강남권에서 동탄까지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후반기에, 올 하반기에 이제 예상이 돼 있는 게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운정이 지금 GTX는 저도 몰라. 대한민국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네. 이용도 안 해봤어 누가 한 명도. 네. 그러면 운정에서 서울까지 이제 올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안 돼도 내년 초에는 개통을 하겠지. 네. 그러면 얘 개통하는 거를 보고 사실 GTX의 메인은 강남 도착하는 게 더 메인이거든요. 네. 서울역까지 가는 것보단.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선 서울역까지 일단은 개통하는 걸 보면 GTX의 호불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쓸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때 선택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매도 타이밍을. 아, 그러니까 올 가을 이사철 내지는 내년 봄, 즉 운정에서 서울역 개통을 하는 걸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소리예요. 아, 네. 미루어 짐작하고 미리 발 빼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아, 그리고 여기 월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여기는 아파트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로 갖고 있는 건 잘하고 계시는 거고. 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예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그냥 딱 커트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일단 운정과 서울이 개통하는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네. 매도 타이밍은 그때 잡아도 안 늦는다고요.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두 개의 부동산 모두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렸으니까 또 지켜보시다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 흔들리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저는 그 직장이 국회의사당역인데요. 네, 신풍역에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또 신풍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난 거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둘 다 역세권이고, 그리고 그 1차 조합원이고 이제 그 지주택은 올해 착공 예정인데요. 네. 다세대는 이제 재개발한다면은 이제 역세권 사업이든 옆에 우성 3차 아파트랑 같이 재건축하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블럭이 좀 작아서요. 네. 재개발이랑 뭐 향후 미래가치 궁금하고요. 네. 주택도 이거 미래가치 좀 같이 궁금해서 뭐 처분을 뭐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 주셔가지고 중간에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선 하나는 신풍역 근처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정된 다세대 주택 하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 아니요. 신풍역에 이거 뭐 지역으로 지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다세대 빌라 하나 역세권 쪽에 갖고 있어요. 아, 그냥 다세대를 우선 하나 가지고 있어서 네네. 그거의 전망 궁금하시고 또 신길역 근처에 분양권도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소장님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길동에 갖고 있는 거는 그러면 뭐 어느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다세대는? 다세대 신풍역 2번 출구 아래쪽에요. 네. 예, 그 신길동 4611이거든요. 신길동 4611이요. 4611이요. 한번 볼게요. 예. 신길동 4611인데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앞에 영어를 쳐버렸네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갖고 계시는군요. 뭐 스타캐슬이라고 써 있네요. 예, 맞아요. 영신고등학교 위쪽으로 해서 여기 우성 3차 옆에 이제 블록에 있는데 얘를 네. 갖고 계시는 거고, 네,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실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 요거 신풍역 힐스테이트 지역주택조합 갖고 계시는 거라고 했죠? 예, 예. 네. 얘 전망이 이제 두 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네, 당연히 뭐 신풍역 힐스테이트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일단 네. 우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얘는 당연히 투자성을 더 심도 있게 해서 네, 개발에 대한 투자성으로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요거는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얘 전망. 얘는 당연히 개발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네요. 그죠? 예, 맞아요. 일단 이쪽 신풍역 아래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천지개벽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옛날에 이쪽 위쪽에 신길동,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낙후돼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지개벽하는 걸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안해동 할 수밖에 없어. 와, 저기도 그냥 뭐 1, 2억짜리 빌라가 뭐 1, 20억짜리 아파트로 바뀌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요 블록 자체도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갖고 계실 텐데 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성 3차가 좀 모양이 애매하게 생기긴 했어요. 네. 신길 우성 3차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일단 요 신길 우성 3차 앞쪽에 있는 요 블록과 지금 TV 보고 계세요, 혹시? 예,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짜투리 공간까지 다 합쳐서 애당초 이렇게 통합으로 해갖고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신길 3차, 그냥 우성 3차 아파트만 단독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블럭을 다시 통합을 해갖고 재개발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희망 고문이에요. 네. 되기가 상당히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사업성도 건물도 이쁘게 뽑아지고 훨씬 좋거든요. 네. 네. 그런데 스타트 자체를 그렇게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런 게 서울시내 부지기수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나중에 우성 3차가 사업성을 감안해서 우리를 같이 통합해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우는 공공의 성격이 가미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 그런데 뭐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쪽은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쪽은 당연히 역세 권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은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만에 하나 시청자님께서 여기를 지금 제가 투자로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비교 우위의 다른 곳을 추천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여기를 지금 거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봐도 괜찮다 싶은 거예요. 역세권 사업으로요? 네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개발 어떤 투자에 엑기스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노후도예요. 예. 노후도와 두 번째가 이제 입지가 되겠고 그러면서 주변에 대규모 재개발을 먼저 갔던 그러니까 개발지가 인근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재개발 투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노후도는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이 소유한 곳이. 네. 입지적으로도 보시면 뭐 7호선, 신안산선 뭐 당연히 입지 좋은 건 제가 뭐 일자리 교통 이런 걸 얘기했는데 뭐 지금 저 여의도 쪽이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의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래쪽으로 이제 신안산선 되게 되면 뭐 쥐밸리라든가 그다음에 7호선 타고 뭐 20분이면 강남 들어가니까 네. 일단 교통적으로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지적으로도 상위 뭐 좋은 입지란 말이에요. 양호한 입지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길 뉴타운이라는 뜨악하게 완벽한 그 괄목 상대할 만한 그 어떤 변화를 보인 신길 뉴타운이 바로 이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냥 뭐 우성 3차가 뭐 나중에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되받고 해갖고 통합을 하든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네. 다른 게 아니야. 뭐 권역에 충분히 들어가 있고 뭐 우성 3차하고 통합 재개발 안 해도 되는데 통합 재개발을 한다 뭐 한다 해도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근생들의 비율이 높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예. 요 보라매역으로 가는 사이에도 요 아래쪽에 신길 6동 쪽으로의 또 상가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이분들 여기도 벌써 개발을 했어야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의받기가 되게 힘든 쪽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마도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곳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주변에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여기 힐스테이트라든가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참 운이 좋았던 곳인데 아무튼 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곳이라든가 보면 이쪽에는 신길 뉴타운이 되겠고 우성 2차 우창 통합 우성 3차 재건축 삼성동 뭐 시공사 선정 단계 내 아래쪽에 신대방 우성 여기 신축 아파트 뭐 여기 대림동에 보면은 어디예요? 이쪽이구나. 여기 대림 1구역에 여긴 주거환경 개선지 여기 지역주택조합 권역 여기 역세권 사업 권역 이러다 보면 엄청난 주거 벨트 타운이 형성이 될 텐데 그 네. 사이에 있는 역세권 개발지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쌓일 거란 말이야. 예. 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집 짓는 건축업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달려들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갖고 계시다가 좀 여유 있게 대처해도 안 늦어. 굳이 재개발 권역으로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아, 그러니까 예, 그냥 가치가 조금씩은 올라갈 거라는 소리예요. 뭐 재개발이 될 확률도 높고 안 되더라도 가지고 있어도 될 네. 괜찮은 굳이 물건인 이거 거죠? 섣불리 왜냐하면 거주하고 있으니까. 네네. 여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제가 다른 데를 바로 연결해 드릴 텐데 그냥 거주하고 네. 있으니까 자연히 거주해 보세요.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이런 특징들을 모두 누릴 게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힐스테이트 분양권이라고. 네. 그 블럭이 그러니까 얘 작아가지고 전망은 이제 그게 당연히 걱정이었어요. 좋다 나쁘다? 당연히 좋다. 힐스테이트는. 네네. 지금 뭐 이제 착공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일단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정말 운 좋게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얘는 잘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밝고 좋은 거고요. 네. 뭐 싱글 뉴타운 아파트 가격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거고 지금 거주하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거주고 내가 여의도가 직장이기 때문에 일단 거주하면서 좀 대응을 해도 안 늦는다. 네네. 계속해서 개발 압력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신안산선 개통할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를 함께 하고 계시는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거주하시면서 가져가 볼만하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네. 네, 고민 내용 말씀 주세요. 네, 네. 지금 성북구 정릉에 있는 동화 푸른마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예, 여기에 한 17년째 지금 거주 중인데, 네, 지금까지 뭐 크게 동네가 발전보다는, 앞으로 그 미래 가치를 좀 상상하고자 네, 지금 팍스경제TV 그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네. 이거를 매도하고 어느 지역으로 좀 이사를 하면 좋을까 추천을 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오랫동안 좀 한 곳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성북 정릉동에 동화 푸른마을 아파트 거주를 오래 하셨다 말씀 주셨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른마을 동화 아파트를 한 17년째 보유하고 계셨다고요? 네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네. 일단 2003년에 준공을 한 아파트고 그러면 만 20년 채웠네요. 네. 그러면 한 이제 뭐 10년 내로 해서 재건축이 이제 소리가 나올 텐데 세대 수가 이제 네. 500세대가 조금 넘어간 상황에서 일단 뭐 소형부터 대형 아파트까지 좀 갖고 계시는 건데 일단 아파트들을 많이 내놓으셨네요. 500세대 조금 넘어가는데 물건이 지금 71개나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상당히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실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굳이 미래 가치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그게 걱정돼서 전화를 주셨을 텐데 네네. 지금 우리 푸른마을 동화 아파트에 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네. 일단 강점은 일단 우리 아파트는 사실은 기름 뉴타운 권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뉴타운과 같은 권역으로 네네. 보이게끔 돼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군집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기름 뉴타운이라는 효과를. 두 번째는 이게 메인이 될 텐데 두 번째는 가격이 싸. 일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30평대가 지금 7억에서 7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매가를 보면. 호가 상황이. 네. 이 가격이면 저기 경기도 안산의 뭐 초지역이라든가 중앙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24평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네. 서울인데, 서울 성북구인데, 성북구. 서울 성북구인데 같은 평형대 기준하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아파트보다 지금 싼 거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싸다라는 강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강점이고, 단점은, 그러면 약점은 뭐냐? 약점은 보시는 것처럼 기름 뉴타운 내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이, 접근성이 그렇게 뭐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히 뭐 또 네. 역세권이라고 또 보기도 애매한 거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성도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면 약점은 네. 뭐 아주 뭐 초역세권은 아니다. 선호하는 역세권이, 확실한 역세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추진 동력도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님이 취해야 될 상황은 지금 강점의 이 어떤, 그러니까 장점이 좀 더 약해지기 전에 갈아타시는 전략을 쓰는 게 맞아요. 여기서 17년 동안 거주하셨으니까 조금 더 거주해 보면 좋은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이사 가시는 게 맞다고요. 여보세요? 네네. 네, 듣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러면 뭐 네. 어디를 갈까? 이게 또 고민이실 거잖아요. 네네. 이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푸른마을 동화 아파트가 갖고 있는 강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가시면 되는데, 일단 이 동화 아파트가 갖고 있던 강점이 뉴타운 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군집해서 모여 있는. 그러면 그리고 가격은 싸고, 네. 그러면 가격도 비슷하지만 또 그 대규모 뉴타운이 형성되는 곳, 이런 것들은 강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니까 그 강점이 살아있는 여기 장인 뉴타운 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네. 장인 뉴타운에 네. 여기 보시면 가격도 비슷하고요. 7억 선으로 이제 뭐 크게 뭐 빚 내고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장인 뉴타운 참누리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를 가셔서 여기 이제 동북선이 내후년이면 개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초역세권이 되는데, 혹시 TV 켜고 계시면 그냥 꺼주시든가 볼륨 좀 줄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전화를 끊으신 것 같아갖고. 네. 예, 여기 참누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도 한 7억 선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 추후에 우리 동아 아파트가 갖고 있지 못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역세권에 여기 들어서게 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동아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새 거야. 네. 금액은 같고. 그러니까 참누리 장인 뉴타운에 있는 참누리 아파트 하나 추천드리고요. 네. 지금 푸른마을 동아 아파트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네. 하나는 저거는 이제 내후년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 역세권이 되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좀 지하철 타고 지금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빨리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 석계역 있잖아요. 1호선하고 6호선 환승하는 곳. 네네. 요 석계역에 보면 월계동 풍림 아파트라고 있어요. 월계 풍림. 네네, 풍림 아이원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 네. 아파트도 가격이 비슷해요. 아. 그런데 얘도 초역세권이야. 아하. 우리 동아 아파트가 갖고 있지 않은 약점들을 얘는 다 보완을 해주는 아파트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 석계역하고의 거리도 뭐 250m 반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 또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중에 뭐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요 위쪽에 보면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동아 아파트의 기름 뉴타운 푸른마을 동아 아파트에 너무 좀 거주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머물고 계시는 것보다는 장인 뉴타운에 있는 참누리 아파트하고 여기 네. 석계역 앞에 있는 월계동 풍림 아이원 아파트, 요 두 개 한번 비교해 가지고 갈아타시는 전략 한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한 번쯤 좀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멀지 않은 지역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광진구 자양동에 네, 그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고 싶은데 좀 어떤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보신 주택이 좀 있을까요? 예, 거기가 저희가 주소를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네, 자양동 57-131번지입니다. 자양동 57-131번지 다세대 네. 주택을 좀 보고 오셨는데 이거를 네네. 투자하시기 전에 그래도 전문가의 좀 검증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괜찮은 맞습니다. 투자처인지 한번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양동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인데 네,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빨리 움직인 상황에서는 조금 뒤처진 상황이시긴 해요. 네, 왜냐하면 요 근처가 보시면 자양동의 특색 자체가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네네. 바로 뭐 영동대교하고 7호선 이용하면 강남에 대한 접근성을 바로 강남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저쪽 성수동부터 해서 나머지 그 자양동 뭐 2동, 3동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실제 강남에 대한 접근성은 가장 좋은 블럭이 여기 자양 4동 여기 한강변에 있는 블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게 바로 시청자님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그 주택인 거고 이제 걱정되시는 게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양동 57-131에 있는 요 주택 자체가 요 위쪽은 지금 신속통합기획 권역으로 재개발 선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주택이 있는 곳은 요 블럭은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연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요거를 이제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 전화를 주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볼 게 왜 그러면 이 구역이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는 요 블럭이 왜 신통기획에서 미선정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 어떤 좀 변화를 보일지 그런 가치 전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미선정된 이유가 보시면 선정된 다른 구역들과는 달리 이쪽에는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요 블록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네. 아파트들이 각각이 자기들끼리 소규모 재건축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연식이 된 게 한강 극동 아파트였는데 네. 보다 보면 이 아파트들이 모두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아파트들이 공히 지금 용적률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먹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재건축 사업성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실제 그 재건축을 추진도 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종상향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해갖고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간선도로를 같이 접도를 해야 돼. 네.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끼리 소규모 자기들끼리의 재건축하기에는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니 요 블록 자체로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밝혀진 상황인 거고 그 전에 이 신통기획 권역으로 정해질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뒤에 아무리 비싼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도 우리가 훨씬 여기에도 가깝고 한강 조망권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 요인을 포착하고자 반대를 해갖고 이 구역에서 빠졌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빠지고 나니까 뚜껑 열고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서 요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블록으로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계시는 요 주택 같은 경우가 훨씬
투자하기가 캐주얼하고, 그러니까 투자비도 적게 들고 나중에 입주권은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예, 이런 물건들을 일반 분들은 잘 선택을 못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고민해서 오늘 전화는 잘 주신 것 같고. 예.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건 가서 바로 그냥 계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큰 선택이죠. 부동산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본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빠르게 계약해 보시고 또 성공 투자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몇 개 살펴볼게요. 뒷번호 664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상계동의 노원 스타파크리움이라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 아직은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상계역하고 여기가 노원역 사이에 있는 이제 곳인데, 그러니까 10년 거주 후에 분양 전환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고요. 그렇게 공공 임대 아파트가 되겠고, 위치는 이제 이쪽이 되겠고, 보시는 것처럼 노원역하고 여기 상계역 사이에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입지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 뭐 세대의 규모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하철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학교 아니면 또 학군, 뭐 학원가, 중계동 학원가의 어떤 접근성 이런 것들을 모두 따져봤을 때. 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웃한 곳에 있는 여기 보시면 상계 4구역인가요? 보시면 여기 푸르지오가 있는데 상계동 아파트가 왜 안 보이죠?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상계역하구에 떨어져 있는 거리라든가 뭐 초등학교의 접근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새로 공공 분양할 그러니까 분양 전환할 요 지금 문의 주신 아파트 쪽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지하철 접근성, 학군, 그다음에 중개 학원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세대 규모도 같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10억 초반 선에서 지금 7억 중후반대로 가격이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상계 노원구만 좀 빼서 본다라고 해도 여기 상계 뉴타운이라든가 사구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 상계 주공 8단지 있었죠. 포레나인가요? 그렇게 바뀐 이런 것들 아파트를 보면 포레나 노원이 여기 있군요. 이런 아파트들을 보면 다 예전에 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어떤 희소성이 있을 때 진행을 했던 아파트고 재건축 진행을 해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피도 잘 붙고 가격들이 잘 올라가고 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 25개 전체가 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 도시 재생을 거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자 노원구 상계동의 입지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있었는데 기반 시설이 어떻게 보면 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일자리가 됐든 교통이 됐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원구는 뭐 1호선이라든가 7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권역의 안쪽이었고요. 뭐 새로 주변이 개발돼서 뭐 그렇게 일자리들이 확 늘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주택이 바뀌는 그러니까 노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바뀌는 아파트로 그런 어떤 체인지의 효과만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뭐 어차피 아파트 생활권이었고 어차피 지하철역 뭐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을 못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굳이 10년이 지난다고 하면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이제 기대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일단 3기 신도시 바로 생각나는 게 저 아래쪽에 강남 접근성은 강남과의 거리로 비슷한 곳으로 본다라고 해도 교산 신도시가 있겠고 창릉 신도시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1기 신도시 10년 뒤에면은 재건축의 붐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노원구를 또 훨씬 상위에 있는 입지들 그런 쪽에서들도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결론이 뭐냐 하면 10년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확 뛰어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굳이 이렇게 10년 내가 계속해서 거주해 갖고 분양 전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상위 입지를 찾아 들어가서 지금 아예 그냥 딱 투자처를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10년 뒤에 좋은 결과를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냥 확실한 투자처를 결정지어서 투자를 하자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받기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매수 반대 의견 드리면서 다음 투자 계획 생기시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525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안산시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시흥 장현지구의 제일 풍경채 애교 아파트로 갈아타보면 어떨까요?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좀 주셨거든요. 투자 가치 면에서 이 안산과 시흥을 좀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 안산의 초지역 인근에 있는 이제 그 블루밍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 장현지구에 있는 시흥시청 쪽에 있는 그 풍경채 제일 풍경채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시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거주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뭐 임대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에서 확인이 되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역적인 입지로 봤을 때 우리 바로 전에 지금 노원구 봤듯이 지역적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요 블루밍 아파트가 있는 안산 지역은 어찌 됐든 자족형 도시란 말이에요. 일자리가 공단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수요들이 충분히 주택을 이용 가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한 수요처들이 쭉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의 가격이 제일 그러니까 시흥 여기 장현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쪽 아래에 목감지구도 비슷한 형상이 될 텐데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이 광명 쪽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안산 쪽에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해서 얘네들 시흥 장현지구의 천정을 뚫어줘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냥 블루밍 아파트를 매도하고 제일 풍경채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 안산에 집중이 되는 곳이 지금 여기 중앙역하고 초지역 인근 쪽이 계속해서 안산의 중심으로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차익적인 측면에서도 안산 쪽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괜찮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냥 블루밍 아파트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셔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아타기 반대, 현상 유지가 더 낫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저희 오늘 한 시간 방송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내 상황 모두 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 상담 같은 경우는 뭐 1분 조금 지났나요? 되게 짧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시게 되는 거고요. 또 투자에 대한 물건 자체도 좀 더 확실하게 세세하게 제가 좀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1:1 상담 신청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는 계속 열어둘 거거든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소장님과 함께하는 1:1 대면 상담 어떻게 신청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